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 센터장 조조입니다. 이 오늘 이게 이 책이 나온 거잖아요. 책에 대한 여러 저자들이 같이 이제 책을 만든 거니까 그 북토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0분 정도 단위씩 해서 세 가지, 거버넌스하고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업 지원 뭐 이 정도 세 가지로 거기에 이제 필자분들을 모시고 이거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라면 받침으로 쓰신다고. 그러니까 라면 받침으로 안 쓰도록 이 책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세 가지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작전을 엄청나게 짠 건 아니라서 얘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처음은 우리가 잠깐 소개하면서 짧게 약간의 근황을 이제 한 번씩 얘기할 건데, 근데 이제 어렵다, 힘들다 이런 근황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거 빼세요. 그런 거 빼고 신난다, 재밌다 이런 근황으로 우리 이명 대표님부터 잠깐 소개하고 잠깐 짧은 근황 먼저 얘기하고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누구를 코스프레하는 건 아니고요. 이 쇼다리들은 이게 되게 힘들어요. 이 안 그러면 제가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제가 이 자세로 여러분을 대하는 거에 대해서 좀 너그러이 양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뭐 신나고 재미있는 일만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닥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제 2024년이 어쨌든 뭐 불과 얼마 안 남았고 2024년에 어떻게 살림을 꾸려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또 제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 몇 개의 네트워크 단위의 고민들이 많이 이제 있죠. 올해는 뭐 정신없이 그냥 대응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와, 점점점 뭐 이제 이런 과정이었다면 이제 조금씩 어떻게 버티면서 미래를 좀 담보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으로 가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고민들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인사와 근황이라고 했는데 자기 맘대로 하셨죠.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최영미 이사님이 하실 건데 인사와 밝은 근황. 네. 저기 여기에서 오래되신 분들은 한국 가사노동자협회를 아시겠지만 아마 최근에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2006년, 2005년이죠 사실은 사회적 기업 육성법 때부터 지원 역할을 해왔고 그 2013년부터 사경내 쭉쭉 활동을 해왔어요. 근데 사실 그 사경내 지원 활동을 하던 시기에 가사 노동자 보호 운동을 동시에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법이 다행히 10년이 지나서 재작년에 법이 만들어지고 작년에는 노동부가 가사서비스 종합지원센터 시범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그거 매진을 했었고 올해는 거기 관련해서 조례 만드는 운동 지금 전국 서울 경기 쪽에 한 5군데가 이제 만들었거나 만들고 예산을 지금 태우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련해서 그 두 가닥을 하면서 이 가사와 돌봄, 가정 방문 돌봄 서비스 쪽에 지금 한 40개 이상의 그 인증받은 기관들의 50% 이상이 사회적 경제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파트에서도 사회적 경제들이 좀 모델을 만들면서 건전한 시장을 견인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조금 희망을 갖고 안 좋은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깝긴 했는데 조금 길었죠. 그럼 우리 김영식 국장님. 그 근황을 말씀드리라고 하셔서 저희 협의회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잠깐 소개드리고 이어가면 저희는 이제 사회적 경제랑 사회 혁신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자체들이 모여서 만든 행정협의회고 저희도 올해 이제 창립 10주년입니다. 그래서 10주년 기념 뭐 저희도 준비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긴 했고요. 얼마 전에 끝났는데 그리고 뭐 또 사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이제 설립 과정에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함께 참여했던 이 서울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국제 사회적 경제 협의체 G-SEF도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올해가 10주년이 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5월달에 이제 아프리카 세네갈 다카르에서 포럼하면서 또 간략하게 이제 축하도 하고들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10주년이 연달아 이렇게 오면서 그 기쁜 얘기, 신나는 얘기 하라고 하셔서 10주년을 이렇게 뭐 맞이했으니까 앞으로 15주년 행사는 뭘 해야 되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죠. 역시 이렇게 뒤로 가면 학습이 된다니까. 네, 이 지금 30분 첫 번째 토크는 거버넌스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제가 사실 기업만 뭐 제가 원래 사회적 기업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20년에 이렇게 센터 와가지고 막 거버넌스가 막 중요하다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 잘 몰랐어요. 거버넌스가 이렇게 뭐 중요한지 잘 몰랐는데 지금 얘기 드리면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거버넌스 파워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우리 이명 대표님이 먼저 얘기해 주실 건데 우리 서울의 사회적 경제는 사실 이제 민하고 관이 어떤 거버넌스를 만들어 갈 것인가의 그 과정이 가장 이제 중요한 쟁점거리였고 그걸 하는 과정이었다고 토론 여기 책에 책에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어떻게 우리가 11년부터 해 오셨는지 우리 지금 한 번은 한 2, 3분씩 하는 거예요. 너무 길게 하시면 오늘 밤새야 돼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게 할 얘기가 없어요. 그 백서의 그 좌담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어쨌든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좀 기록된 내용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왜곡도 생겼고, 예, 그다음 뭐 연도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막 뒤졌는데 물론 그 많은 방대한 자료를 다 제가 읽어볼 시간을 갖지는 못했고요. 도대체 우리의 논의의 시작이 언제였지?가 항상 궁금했는데 그게 시작이었는지도 확실치는 않지만 제가 이제 그 간담회 회의록을 쭉 정리한 자료를 보니까 2011년 11월 날 저희가 간담회를 가졌더라고요. 그때 그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시장님의 공약 중심으로 정책 자문단이 꾸려졌는데 우리 쪽은 아무 영향이 없다 지금 이런 약간 걱정을 하면서 모였던 것 같고 그때 이 모임을 갖자고 제안하신 분은 당시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이셨던 김인선 전 원장님, 진흥원 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뭐 몇몇 주체들이 모였는데 사회적 경제 당사자는 서울 사회적 기업 협의회 제가 그 당시에는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가 유일했고 왜냐하면 이제 다른 주체들이 뭐 이렇게 형성되고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다 개인 연구자나 중간 지원 기관의 이제 리더 분들이셨어요. 뭐 실무자 분들도 참여하시고 해서 근데 이제 이게 경제 분과 내에 사회적 경제 분과라는 거는 있는데 마을 공동체 쪽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쪽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정도만 지금 뭐 전문가 한두 명 하고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제대로 된 소통 창구가 되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근데 이제 어쨌든 공식적으로 뭔가 대변할 수 있는 민민 협의체가 부재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고민을 나누는 게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만간 일자리 정책과가 사회적 기업과로 전환을 하는데 우리하고 뭔가 채널도 만들고 그리고 그 당시 이 논의의 담당 분과가 경제분과였는데 경제분과장님이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막 굉장히 그 새로운 서울시가 출범을 하면서 저희를 굉장히 막 푸시하고 견인해 갔던 것 같은데 다시 그 회의록 그러면서 막 회의가 있어요. 뭐 그냥 구구절절히 또 그 다음에 간담회가 계속 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는 그때도 마이너리티, 아주 철저한 마이너리티였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우리의 존재를 알리고 어쨌든 그 사회적 경제 정책이 이 대단한 호기를 맞이하여 어떻게 그 중요한 정책에 인풋에 들어갈 것인가라는 굉장히 이렇게 좀
아주 막 이렇게 절박한 논의의 과정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나의 기억과 사실 좀 다른 부분이 있구나. 그 이후에 워낙 서울시의 푸시를 많이 받아서 우리가 처음부터 막 그들이 엄청 관심을 갖고 등장한 걸로 착각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든 측면이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뭐 16회에 뭐 그 준비위원회를 거쳐서 어쨌든 민민 거버넌스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5월 30일 날 출범을 하게 되는데 16회의 논의를 걸쳐서 정책과제를 만들고 그것과 관련해서 뭐 이러저러하게 서울시하고 끊임없는 논의를 하고 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6회는 정말 공식적인 회의만 16회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이제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뭐 어쨌든 협의회 뭐를 맡았다는 이유로 또 뭐 이러저러하게 막 이렇게 막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조찬 회의만 일주일에 고정적으로 2번이었고요. 그다음에 각 파트별로의 논의를 팔로우하기 위한 중간중간의 리뷰 또는 팔로우하는 회의가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바쁘고 숨가쁘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김성갑 서울시 위원장님이셨나? 예, 시의원 그 위원장을 상임위원장을 맡으셨던 분이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근데 이거에도 막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저의 고민이 굉장히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탄력을 받은 거는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예전과는 다른 시장님을 모시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서울시를 방문하면은 공무원들이 다 옆에 책을 한 권씩 끼고 있었어요. 박 시장님이 제가 기억하기로 20몇 권의 책을 쓰셨는데 다 그 책을 한 권씩 끼고 또 이 시장의 정체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그래서 책도 많이 팔렸던 소문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이었던 거고 의도했다기보다는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 옷 같은 거였고 그러니까 막 파악이 안 되니까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과정이었는데 어쨌든 저희의 고민거리가 일거에 한번 해결이 됐던 건 뭐냐면 나름 열심히 이렇게 설계해서 기존의 이제 사회적 기업 지원 조례에 따라서 매년 이제 그 오세훈 시장님 때부터 예산과 정책 뭐 이런 거를 짰는데 그걸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공무원이 이제 들고 가셨는데 그냥 한 큐에 민간하고 협의했느냐?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당사자들이 있는데 당사자들과 협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점점점 하니까 협의해서 정리된 안 말고는 나한테 들고 오지 말라. 그래서 이제 화들짝 놀란 거죠. 예, 서울시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 조찬 모임이 정례화 되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제가 이제 막 또 뒤지니까 5월 17일 날 5월 7일이네요. 2012년 막 그러면서 엄청난 잔의 논의 과정을 거쳐고 너무 힘들고 막 했지만 아니 뭐 월급도 안 받으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그때를 떠올려 보면 정말 설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막 신나 죽을 것 같았어요. 너무 좋아서 야 우리가 이렇게 아래로부터 정말 우리가 중심이 돼서 공무원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을 설계할 수 있구나. 첫 경험이었죠. 뭐 그랬던 과정이어서 그 힘든 고난의 그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하나 또 찾아낸 게 사단법인 서울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설립 취지문이 뿌려진 게 2012년 5월 7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취지 및 배경 설명을 하고 제가 너무 말을 길게 하죠. 네, 그 서사경 넷의 근데 너무 훌륭한 거야. 그러니까 구체성은 좀 떨어져. 근데 방향이나 고민이 너무 진지하고 훌륭해서 기회가 되면 이 취지문을 한번 다시 보시는 것도 뭐 저도 이제 좀 새로웠어요. 여기서는 이제 민민 간의 협력의 중요성 그리고 민민의 세력화가 너무나 중요한데 우려된다라는 우려감도 표현되어 있고요. 이게 너무 공공이 견인해 갈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럼 지금부터 무엇을 고민하고 우리의 자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이 담겨 있고 답은 없어요. 그 다음에 뭐냐 왜 이거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그 거버넌스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민민 거버넌스에 기반한 민간 거버넌스가 돼야 된다. 민민 거버넌스가 민간 거버넌스를 견인해 가야 된다. 서사경 넷은 그 고민 속에 출범하게 된다.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뭐를 하려고 그러니라고 했을 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사회적 경제가 잘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다. 지금은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이란 말이 이렇게 낯설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생태계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새로운 고민이었어요. 전략도 다르고 사업 내용도 다르고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창립총회를 개최를 하는데 그 전에 2월 달인가 제가 또 이 자료를 찾아냈어요. 2013년 2월 달에 시장님을 모시고 민간이 준비한 10대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수기를 했어요. 그 당시는 이제 서울시가 다양한 민간 주체들과 공무원들과 각종 기관들을 모시고 수기라는 시장님과의 수기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일종의 타운홀 미팅 같은 약간 그런 거기서 어쨌든 이 10대 정책 과제를 발표를 하고 전면적으로 이제 억셉트가 돼서 이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 정책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봐도 훌륭해요. 기본 방향을 이때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했구나. 물론 구체성은 떨어져요. 그거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로 제가 소환한 기억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밤은 새진 않지만 집에는 가기 어려운 단계로 도입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기억을 이제 어쨌든 이 서울시의 사회적 경제 거버넌스는 어쨌든 공공과 민간의 거버넌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게 민관 정책 협의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한 건데 거기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이제 서사경 네트워크가 간사 역할을 하게 된 건데 그거에 실제적인 어떤 이제 간사 역할의 경험들을 하고 해왔던 우리 김영식 국장님이 조금 더 그 얘기를 조금 실제적으로 네트워크가 지금 민간정책협의회에서 어떤 성과 이런 것들 좀 거뒀는지 얘기를 좀 하고 먼저 하시죠. 진행자가 이렇게 막 순서를 건너뛰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당연히 순서대로 앉은 순서대로 하실 줄 알고 네 준비 약간 버벅이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명 대표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2013년 이제 초부터 서울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 결합하면서 이 자리에는 안 계신 것 같은데 그 송경영 신부님 초대 이사장 하셨던 송경영 신부님이 어느 날 계시면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저녁 먹자고 하셔서 그때 이제 제대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뵙고서는 와서 일을 해야겠다며 약간 강권하셔서 서울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의 일을 어쩌다 보니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와서 한 가장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서울 사회적 경제 민관 정책 협의회 실무였고요. 뭐 아까 말씀 들으셨지만 굉장히 많은 회의들이 있었고 그 회의들의 내용을 이제 다 정리해서 또 계속 그 위원님들한테 공유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그냥 저는 사실 이제 제가 시민사회의 배경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 회의라고 하면은 어떤 의제를 놓고 결론을 빨리빨리 내서 1, 2, 3, 4 해서 의제를 착착착 해서 yes, no, yes, no 이렇게 해야 끝나는 회의잖아요. 근데 여기 회의는 정해진 시간도 맨날 넘고 의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 의제를 브레인스토밍을 같이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회의록을. 한 페이지, 두 페이지면 보통 회의록이 정리가 되는데 막 10몇 페이지가 나와야 되고 거의 녹취록 수준으로 매번 하다가 제가 막 힘들어서 나중에는 제때 못 드리기도 하고 많이 그래서 여기 계신 뭐 몇 분한테 혼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 논의의 과정들이 결과적으로는 서울의 사회적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채워가는 과정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책 영역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민간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완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결합했기 때문에 그 정책이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라는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서로 배워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그 서울의 정책이 또 사회적 경제 관련된 예산이 민간하고 협의하지 않으면 절대로 진행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됐고 사실 뭐 다른 서울시의 여러 혁신 정책
분야들이 뭐 비슷했다고는 하지만 저는 서울시의 사회적 경제 주체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성과에 대해서는 실제 서울의 사회적 경제 정책은 우리 민간이 행정하고 함께 만들었다. 물론 뭐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 기대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었겠지만 그 방향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채워가고 그걸 실행하는 과정에까지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만들겠다고 사업 계획을 막 쓰시는 분들이 갑자기 또 저보고 와서 좀 도우라 그래서 막 가서 또 뭐 문서 편집하고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2012년 뭐 13년에.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전부 지금 되돌이켜 보면 우리가 함께 뭔가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래서 더욱 이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간정책협의회나 더 나아가서는 센터의 존재가 굉장히 뜻깊지 않았나. 다만 이제 실무자로서는 못할 짓을 많이 했다. 제가 그러니까 제때 뭔가 공급하지 못한 것도 있고 거꾸로 이제 많은 위원님들이 저한테 못할 짓을 많이 하셨다. 예를 들면은 밤 10시까지 회의 놓고 그 다음 날 아침에 회의록을 달라고 열몇 페이지를 막 이런 요구도 하시고 그랬다. 그 얘기는 그런 좀 말씀 이따 있습니다. 그 저녁 술 죄송합니다. 제가 먹으면서 너무 갑자기 흥분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최영미 이사님한테 여쭤볼 건데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늦게 결합했는데 16년, 17년, 18년 막 이럴 때 정말 우리가 뭐 참여 예산 그러다가 이제 우리 막 그런 예산에 굉장히 큰 예산들을 이제 실제 민간정책협의회에서 결정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민간정책협의회 집행위원장을 1기, 2기, 3기 또 위원장을 이제 우리 이사님이 하셔가지고 그때 정말 이게 민간정책협의회의 어떤 실제로 해낸 어떤 역할이라든지 또 성과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3기 또 집행위원장을 하셨으니까 그런 얘기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3기 때는 한 게 많이 없어갖고 제가 드릴 말씀이 사실은 여기 손계용 신부님 계시고 변영석 대표님 계시는데 그 역사나 이거에 대한 건 훨씬 더 많이 알고 훨씬 더 많이 띄워주신 분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좋았던 거는 4대 영역이 무르익지하지가 않았었어요. 그쵸? 사회적 기업 무르익었고 협동조합 가생겼고 자활기업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성격이 달랐고 마을기업 역시 초창기였고 그래서 저희가 모였을 때는 첫 번째로 굉장히 발전 단계는 다르지만 아직까지는 다 똑같이 성숙되지 않았지만은 이 사회적 경제 전체의 요구를 하나로 대변해보자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미 성장한 기업들은 자기 기업 중심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나머지들도 내가 마을 기업 하는데 자활 기업을 어떻게 잘 알겠으며 협동조합 등등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끼리의 협력을 만들어서 공동의 정책을 만들고 서울시는 어차피 서울시건 정부든 간에 그 관이에요, 관. 관은 행정에 따른 자기 움직인 시스템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랑은 상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끼리는 굳건하게 연대하고 그쪽과는 상생하는 관계를 갖자.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3기에만 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서로가 다른 4대 영역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그 얘기를 해본 이런 좋은 기풍을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얘기했듯이 정부의 예산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계획을 세워서 되든 안 되든 어떻게 하든지 밀어보려고 하는 이건 굉장한 노력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한다면은 그건 정말로 헌신적인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내 조직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전체 생태계에 관심을 갖는 모든 조직들에 관심을 갖는 그러한 주체가 있어야지 돼요. 그리고 그러한 주체를 각각의 기업들, 각각의 분야들은 물적으로 지원해 줘야지 돼요. 너가 지금 하는 일이 내 조직에 직접적인 도움은 안 될 수 있어. 하지만 생태계를 바꾸는 거니까 내가 월회비 5만 원 낼게. 얼마 낼게. 아니면 우리 식구인데 너 2년 동안 가서 일해.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초창기에는 이런 사회적 가치에 따른 뭐 돈은 없으니까 많이 못 내고 내 돈 내고 근데 사람들이 내 시간과 인력을 전부 다 투자를 했다는 거죠. 저는 역시 이것도 앞으로 네트워킹 하는 데서 간직해야 될 좋은 기풍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시간이 없는데 우리가 좀 못한 점도 말을 할까요 말까요? 못한 점도 얘기를 좀 할까요 말까요? 좀 앞으로 개선하면 좋겠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만은
그 당시 10년 전인데 뭐 그 당시에 저희들이 모였을 때 좀 좋은 걸로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쨌든 한 마디씩 더 하면 끝나긴 하는데 지금은 어쨌든 과거에 정말 10년 동안 그러니까 유례 없었던 엄청난 이제 그러니까 공공과 협력하는 거버넌스죠. 어쨌든지 간에. 근데 지금 우리 최영민 이사님 말씀하신 거는 그럴 때 민간하고의 이제 더 탄탄한 네트워크를 좀 만들었어야 이제 가능하다. 이 책에는 그래서 특히 새로운 연대의 어떤 가능성 같은 거를 이제 열어두고 계시죠. 지금은 제가 이제 센터장 와가지고 20년 빼놓고는 21년부터 내리 우리 모법인 대표님 계시지만 뭐 국장 한번 만나자. 그러니까 민간정책협의를 통해서 상시적인 어떤 회의 체계가 있었던 것이 이제 그러니까 상대를 안 해주니까 이제 공공에서 어쨌든 자리를 만든 거버넌스였던 거죠. 그게 이제 붕괴되고 나니까 사실은 논의할 수 있는 이 창구 자체가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민간의 파워가 얼마나 있느냐라고 한 건 우리 네트워크나 다른 민민 이런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작동 안 되는 한계를 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연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런 어떤 그러면 새로운 지금 가뜩이나 겨울일 때 지금 겨울을 지나면서 좋은 시절이 아니라 이럴 때 새로운 어떤 연대를 어떻게 만들면 앞으로의 좋은 시절에 다시 올 그런 거버넌스를 좀 현실성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얘기로 우리 한마디씩 하시면서 정리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더 하시려고 하신 거죠?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기 네. 그 초창기에는 아까 얘기한 4대 영역의 성장 속도가 너무 달랐어요. 그랬을 때에는 그 분야별로 조직 연합체들이 책임지기보다는 먼저 나서는 사람들의 어떤 선구자적인 결사체적인 가치를 중심에 두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고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10년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그리고 중견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중견 기업들이 자기의 포지션화에서 네트워크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는 뭐냐? 몇 명의 소수자가 주도하는 네트워크 시기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사회적 기업 협의회든 협동조합 협의회든 이런 부문별로 얼마나 만들려고 이익 집단이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디 나가서 우린 이익 집단이라고 얘기해야지 돼요. 사회의 이익을 지키는 게 우리 이익이다. 그래서 이익 집단으로 모여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무수한 곳들이 내 영역에서 연합할 수 있는가? 이게 시금석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속에서 연합하지 못하면은 저는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그 민관이든 사회를 변혁시키는 거버넌스 불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시간이 없으니까. 김영식 국장님도 그 얘기를 하나만요. 이거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저희가 그 당시에 못했던 거는 시스템적으로 접근을 못한 겁니다. 그 시기에도 있지만 시스템적이란 건 뭐냐면은 저희가 모였던 게 위원회가 된다든지 법과 제도에 근거한 지속 가능성을 가진 그게 돼야지 돼요. 두 번째로 애써서 조례를 만들어서 기본 계획을 다 만들었지만 기본 계획은 말일 뿐이었어요. 그거를 전부 다 팔로우업해서 예산 얼마 들어가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 집중해서 이거 진짜로 하고 있어? 이런 부분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냥 얘기했듯이 갇히고 막 뛰면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민관 거버넌스 특히 할 때에는 우리들은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조례가 있으면 실태 조사를 철저하게 팔로우업하고 기본 계획을 철저히 하고 예산철에는 그게 얼마나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아주 꼼꼼하게 해야지만 얘기한 우리의 요구 같은 것들이 현실화되는 법이다. 예,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요 책에서는 또 김영식 부장님도 실용적인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비슷한 얘기인가요? 네, 뭐 큰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고 사실은 이제 일단 센터장님이 지금 겨울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셨는데 저는 겨울은 금방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모두들 다 어려움을 겪는 시기임은 분명한데 이게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다. 심지어 제가 있는 그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잘 있냐고 막 이러면서
또 막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잘 있는데요, 굉장히. 그러면 그러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몇 년 있으면 또 선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격려를 받고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크게 뭐 힘들 건 없는데도 그러는데 뭐 현장에 계신 분들은 많이 어려우신 건 아니까. 다만 이제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스포츠로 비유를 하자면, 왜 야구도 시즌 끝나면은 스토브 리그가 있어서 겨울에 몸 만들고 운동하고 선수들도 사고 팔고 하잖아요. 축구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동안 시즌 동안 열심히 뛰었는데 잠시 이제 휴식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동안 저희가 몸을 같이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럴 때 오히려 네트워크를 너무 막 무겁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민간정책협의회 작동 안 한다고 안 모일 게 아니라, 그래도 자주 이런 식의 자리들을 뭐 이렇게 행사가 아니더라도 자주 모이고 서로 소통하고 힘을 모아내는 과정들이 계속 좀 있어야 나중에 이제 시즌에 들어갔을 때 저희가 더 잘 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이제, 근데 모이려면 뭔가 공통의 목표가 조금 있어야지 되니까, 실용적으로 하다못해 뭐 사회적 경제 모여서 뭐 정책 얘기만 할 게 아니라 함께 책 읽기도 좋고요. 운동하기도 좋고, 아니면은 뭐 동네에서 모이면은 우리 동네에 뭔가 좀 키워줄 때들이 없을까? 사회적 경제 기업 중에 그런 걸 해서 한번 뭐 속된 말로 돈줄 내고 몰빵해 보자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거고, 좀 그런 식의 좀 가볍게라도 자주 모이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지금 한 15년을 네트워크 조직에서 일을 하는데, 네트워크 조직은 자주 모이고 잘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뭘 얻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의 사회적 경제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수 배워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는 전화가 안 오는데 김영식 국장님한테는 전화가 간다고 하니까. 제가 좀 우울하게 생겨서 혹시나 네네. 네, 그렇게 이명 대표님 그렇게 좀 가볍게 앞으로도 서울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쭉 만들어 나가면 될까요? 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잘 모르겠고 그것에 답할 사람들이 새롭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생각만 그냥 하고 있고요. 일단 시대 환경이 너무나 많이 변화가고 있는데, 우리가 100년 전에 그 찬란했던 경험을 갖고 그거를 적용하고, 그래서 전자 솔직히 모르겠어요. 물론 거기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정신과 가치는 있지만 굉장히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AI가 이 세상을 다 점령해 버리려고 하는 빠른 속도로 이 시대,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이제 막 우리 삶으로 진짜 직접적으로 리스크를 만들고 있는 이 사회, 뭐 일자리를 어떻게 정의해야 되지? 그거 막 흔들리지 않으세요? 난 요즘 좀 흔들리거든요. 노동이란 뭐지? 소득이란 뭐지? 저는 이런 앞으로의 미래 10년에 답하는 사회적 경제가 돼야 될 거란 생각이 들고, 저는 연령으로 세대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 어젠다를 깊게 고민하는 분들이 저는 굉장히 창의적으로 네트워킹 할 거다. 우리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그거에 대한 기대는 있습니다. 거버넌스는 이렇게 재미가 있게 또 그런 질문도 하고 시스템도 마련하는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 대표님, 우리 김영식 국장님, 최영미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